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아파트값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값이 지난 7월부터였던가요? 꾸준히 상승세를 좀 보여왔는데 드디어 19주 만에 상승세를 좀 멈췄습니다. 또 서울 강남구의 집값도 31주 만에 하락했는데 진단부터 좀 해볼까요? 예, 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예. 올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세가 이제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떨어지거나 오르지도 않고 보합이란 것은 전월, 전주하고 비슷하다 이런데 네. 가파르게 오르던 전국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일단 멈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부동산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구입니다. 강남 3구 중에서도 강남구가 그동안 가장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었는데요. 이 강남구는 무려 31주 만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드디어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한동안 오르던 부동산 가격이 이제 다시 한번 구조 조정의 시기를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그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정 부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집값 상승세가 멈추고 강남구의 집값이 내린 것에 대해서 하락장으로 진입한 거다. 아니면 단기간에 어떤 뭐 조정 국면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예, 현재 지금 그 아파트 가격 상승이 기조적으로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예. 일단 거래량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에서의 시세.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아야 평균 시세가 의미가 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팔자는 세력도 사자는 세력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내린다, 오른다 해서 이것이 뭐 대세의 어떤 큰 흐름의 반전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일시적인 조정을 맞고 있다라는 쪽에 더 무게 중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대출 정책과 연계 관계가 굉장히 높은데요. 정부가 이 통화량이 좀 늘어나서 물가가 오른다, 또 가계 대출이 늘어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약 한 달 반 전부터 보금자리론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에서 9억짜리 이쪽 대출을 완전 중단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도 눈치를 보서 사지 않고 파는 사람도 눈치를 보고 팔지 않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 보금자리론, 9억대 아파트에 대한 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올 초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해 있다. 이래서 연착륙이란 이름하에 새로 대출을 추가로 허용했던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의 아파트 가격이 그 정부의 이런 대출 완화 정책에 의해서 좀 오른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 효과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은 결국은 수요 공급 또 거시경제 지표 이런 쪽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한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방향성을 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대세에는 큰 지장이 있다고 볼 수는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근데 뭐 어쨌든 내 집 마련을 늘 꿈꾸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로 집을 좀 사야 되지? 최근에 이제 한창한 침체기를 걷다가 조금 올라오게 되니까 뭐 내년 상반기 추천하는 분들도 계시고 박사님 보실 때는 앞으로 이 집을 사려는 분들한테 고려해야 될 요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집은 언제 사는 게 좋으냐 이것은 사람마다 처한 경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히 본인이 실수요 입주를 하는 것이냐 예. 아니면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냐 그에 따라서도 이 주택 매입 시점이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예. 근데 총체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또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샀다가 예.
부동산 가격이 이후에 오르면 그만큼 투자에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현재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3.5%죠. 그런데 지금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8% 선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중은행은 그나마 8%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제2금융권 같은 데는 10%도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8% 정도의 금리를 감당하기가 사실 그 중산층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금리의 하방 턴이 언제냐? 그 시점보다도 한두 달 앞서서 그러니까 상투를 잡기 직전 네. 그런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면 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일단 자금 조달 여건이 좀 완화가 되고 그렇죠. 완화가 된다는 확실한 신호가 들어올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도 적은 데다가 대출도 축소돼 있고 거기다가 또 금리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뭐 몇 달째 더 이상은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내릴 조짐도 보이지 않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또 주담대 그 기준금리 그 코픽스 금리도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코픽스 금리가 결국 주담대 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데요. 이게 또 회사채 금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본시장이 어려울 때는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속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투자용 부동산이라고 그러면 시점을 뭐 상당히 좀 크게 볼 필요가 있고 예. 실수요형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네. 이 시중에 그 대출 여건이 좋지 않고 금리가 높을 때는 네. 집값 자체가 상승 탄력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개마고온에 거의 와 있는 이 금리가 그게 언제 하방으로 향하느냐.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다기보다는요. 예. 금리가 내려간다는 확실한 판단이 들었을 때 예. 그때가 금리 인상보다 조금 앞서는 시점. 그때가 언제겠느냐. 그것은 파월 의장이 좀 방향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좀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예. 얘기 나올 때. 파월 연준 의장도 사실 본인도 구체적인 생각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거시경제 지표가 얘기해 줄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거시경제 지표가 이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쪽으로 돌아가는 네. 거기에 방향 전환이 오는 그 시점을 좀 예민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대표 주자죠.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최근에 지금 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창업자 샘 올트먼을 해고했다가 또 복귀시켰어요. 뭐 어떤 겁니까 상황이? 예,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상장사도 아니고 스타트업 아주 적은 회사인데요. 우리가 오픈 AI를 주목하는 것은 저기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래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판도를 좌우하는 어떤 역대급 어떤 그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물론이고 자동차 다니는 것이나 일반 기계에도 저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그렇죠. 스스로 작동을 하거나 생각까지 해주고 그 생각 결과를 얘기해 주거든요. 예. 마치 처음에 제임스 스티븐슨이 전기기관을 만든 그 정도의 혁명적 변화. 이것이 지금 오픈 AI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데 여기서 AI를 만들고 있던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이사회에서 CEO, 대표를 쫓아냈습니다. 대표가 올트만이라는 분인데요. 그런데 그거로 끝이 아니었고 이사회에 대해서 직원들이 반기를 들고 올트만 회장을 다시 모셔오지 않으면 이사들 여러분을 쫓아내겠다. 아니면 우리가 전부 다 그만두겠다. 이래서 구테타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초의 구테타를 일으켜서 올트만 회장을 쫓아냈던 이사회 멤버들이 결국 역구테타에서 쫓겨나고 올트만 회장은 다시 돌아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올트만이 이겼느냐 이사회가 이겼느냐 어떤 심심풀이 어떤 호사가의 어떤 관심사로서 재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사회와 올트만이 무엇을 두고 싸웠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세력이 이겼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는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을 이후 이하를 막론으로 빨리 개발시키자. 그런 쪽이 있고. 이것이 부모 세력이라고 그럽니다. 부모 세력. 또 한쪽에서는요. 인공지능 개발은 필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조절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그것을 둠이라는 게 좀 침체한다 이런 뜻의 부모와 두머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모와 두머의 싸움인데 예. 이 사회는 천천히 가자. 일단 두머가 진 거예요. 그 두머였고 상황에서, 예. 올트만은 빨리 가자. 부모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두머가 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올트만이 주도하는 이 부모 세력들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잡아먹건 어쨌든 일단 기술 속도를 더 내겠다. 뭐 그런 면에서 상당한 속도로 인공지능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런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잡아먹는다는 얘기하시니까 좀 겁이 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